반갑습니다.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선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주된 재료가 모발입니다. 그래서 모발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미용 기술 이전에 두피와 모발을 어떻게 진단해서 고객님께 원하는 헤어 디자인을 해줄지, 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설계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 고객님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의 그 프로세스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모발의 기능은 첫 번째로 태양광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고, 두 번째로는 한랭과 마찰, 위염 등으로부터 외부 자극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접히는 부위의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땀이나 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발은 외부의 자극물질을 걸러내주는 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벌레나 먼지의 침입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각 작용이 있고 유해물질을 배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장식적인 기능으로서의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환절기 시즌입니다. 이 환절기 시즌에는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두피가 가렵다, 그리고 각질이 생긴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탈모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것을 우리가 탈모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모발이 하루에 100개씩 빠지는데, 만약에 빠지기만 한다면은 머리가 빠지기만 하고 다시 나지 않는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게 한 모공당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자라나고, 모발의 성장 주기로 인해서 성장기, 휴지기, 태아기를 거쳐서 모발이 자라고 빠지는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발의 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발의 성장을 보시면 우리가 아기 때는 4개월에서 5개월까지는 거의 전신에 털이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앞면에서 우리가 얼굴 앞쪽에서 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털을 우리가 연모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연모는요, 출생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서서히 빠지게 되면서 새로운 연모로 바뀌게 되는데, 사람은 이 연모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발의 구조 중에서 모수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수질이 없는 곳이 연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앞면에 있던 그 털을 우리가 모발을 연모라고 하는데, 이 연모에는 모수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모는요, 부드럽고 멜라닌 색소가 매우 적어서 갈색의 색상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베넷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넷머리는 생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경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한번 빠지죠. 그래서 우리가 베넷머리일 때 보시면은 머리를 한번 밀어주거나 잘라주기도 하는데, 자, 이때는 예전에는 머리를 밀면은 굵게 나거나 많이 난다라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이런 모발의 형태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밀어주면은 조금 더 빨리 날 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사람이 이제 경모로
거의 뭐 7살 이전에는 다 경모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모발이 바뀌게 되는데 연모에서 우리가 연모로 태어나서 이제 생후 5,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머리가 빠지고 나면서 경모로 바뀌는데 이 경모에서 저희가 또 사춘기가 오게 되면은 부모님의 그 모발 상태와 비슷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파마를 하지 않았는데 곱슬머리가 됐다거나 아니면 원래 생머리인데 파마하고 나서 곱슬머리가 됐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거는 유전에 의해서 경모에서 사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엄마 아빠의 머릿결과 비슷하게 됩니다. 거의 똑같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객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원래 제가 생머리였는데 곱슬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뀐 겁니다. 호르몬에 의해서. 자, 그리고 모발이 자라나는 우리가 모발이 한 모공당 이렇게 3개에서 4개의 모발이 나는데 그 모공 안에 머리가 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낭에서 머리가 나는 그 양은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모낭의 수가 증가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모낭의 수는 우리가 태어날 때 정해졌지만 이 모낭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해서 영양 공급을 하고 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건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탈모는 거의 유전적인 요소가 예전에는 90%였습니다. 이제 세상이 살기 좋아지면서 그 유전적인 요인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절반입니다. 요즘에는 탈모의 요인이.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두피 관리가 앞으로는 왜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모발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 때, 성인일 때, 어렸을 때보다 머리의 모량이 적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모발이 가늘고 모낭 안에서 전부 다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애가 머리가 늦게 자라는 것 같고, 얇다고 해서 그게 평생 그런 건 아닙니다. 7살, 유치원 가기 전에 모발이 한번 싹 이렇게 물갈이를 하면서 이 성장 주기로 인해서 털이 빠지고 나고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난 모발의 그 모낭의 수와 한 모공당 나는 모발의 수에 의해서 머리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성장 주기로 인해서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는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빨리 자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원장님 저는 머리가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다 자랄 수가 없고 두상에서 부위에 따라서 또 모발의 길이가 다르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발을 조금 더 빠르게 성장시키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하면 되겠죠. 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보통 또 청소년기에 남자 학생들 보면은 고기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막 맥주 효모를 먹는다던가 아니면은 검은 콩을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식습관이 모발의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발 속에 있는 성분과 비슷한 성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은 모발의 성장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은요, 우리가 보시면 성장 주기로 인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빠지면서 건강한 모발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것을 모발의 성장 주기, 즉 모발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성장기에는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인데 이 성장기는 3년에서 6년 정도이고 전체 모발의 약 8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성장기가 지나면서 모모세포가 활동을 멈추는 퇴행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퇴행기에는 대사 과정이 느려서 모발의 성장이 느려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2, 3주 정도입니다. 자, 이 퇴행기의 모발은 전체 모발의 약 1%를 차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탈모라고 막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성장기의 모발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퇴행기 모발이 1%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2, 3주 정도의 퇴행기가 지나면 모발의 성장이 멈추어 버리는 휴지기가 되는데 자, 이 기간은 3, 4개월 정도로 되는데 모발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자, 이 휴지기가 지나게 되면은 모발이 빠지고 새로운 모발이 모근을 밀어 올리면서 또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모발 사이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발이 빠지고 다시 자랄 때 이 두피 쪽이 가려울 수도 있고 검은 머리에서 흰머리가 날 때에도 이 두피 쪽이 가려움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모발이 이렇게 생성되는, 이 성장 주기로 인해서 생성되는 조건이,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 모발이 잘 성장하게 하려면, 모유두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고, 자율신경의 기능 또한 중요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기관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기능들이 되지 않으면은 모발이 푸석거리거나 모발이 나지 않거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발은 경단백질, 단단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호르몬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성분을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든 제품으로 바르든 해서 모발이 건강하고 윤기 있게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pH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칭을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헤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주된 재료인 모발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두피로부터 자란다고 했는데 이 건강한 모발이 모발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헤어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pH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이 pH는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합니다. 자, 이 수소이온 농도는 0에서 14까지 이 숫자가 있는데 이 7이 중성입니다. 이 7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성, 그러면 0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자, 그리고 14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알칼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모발이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pH 약산성 4.5에서 5.5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수렴, 안정화 상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는데 이게 모발이 가장 건강한 상태이면서 모발의 등전점이
4.5에서 5.5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발이 건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버진 헤어, 건강모. 이것은 화학적인 시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발이 가장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산성 4.5에서 5.5입니다. 그리고 모발의 등전점을 우리가 모발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은요. 보통의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 모발에 사용하는 화학적인 약재가 pH가 8 이상입니다. 그래서 알칼리 성분이 우리가 모발에 그 등전점을 변화를 일으켜서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으로 하게 되는데, 자, 이 알칼리제로 인해서 모발이 손상되고 거칠어지고 푸석거리고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만 사용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발에 고객이 원하는 상태로 해드리려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모발의 베이스, 이력이 건강하다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용을 하면은요, 이 기본적인 고정관념이나 틀을 많이 깨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산성 펌제와 알칼리 펌제가 있는데 과연 이 두 개의 펌제 중에서 어느 펌제가 좋은 펌제일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성 펌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알칼리 펌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가 미용을 배우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 미용에 관해서 기초 지식이 부족할 때는요, 알칼리제가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발의 손상도를 일으키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할 때에 고객이 원하는 헤어 펌을 할 수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그 컬러를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화학적 반응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발의 pH, 자, 알칼리제와 산성 펌제 중에서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고객의 우리가 받은 손님의 그 고객의 모발 상태에 따라 알맞은 약을 사용하는 게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미용에서는 사실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헤어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판단 미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객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그 고객님의 모발 상태와 두피가 모발 상태는요, 모발의 양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모발이 가늘어가지고 커트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브로킹을 나누고 섹션을 한 5-6번, 뒤통수 쪽에는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나눠야 되는데 뭐 사이드까지 4등분으로 했을 때 총 한 4-5번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그만큼 숱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처음 오시기도 했고 해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 혹시 찾아오신 거 있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조금만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고객님 사람마다 조금이라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어쨌든 처음 오셨으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미용을 오래 했지만 신규 손님이 오면은 더욱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발의 이력이 어떤지, 두피 상태가 어떤지, 또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홈케어제를 사용하는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또 마무리 스타일링 했을 때 어떤 도구와 제품을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 안에 우리가 헤어 커트나 그 고객이 원하는 헤어 디자인 작업을 해주기 이전에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제가 센치를 정해드렸죠. 1cm를 잘라드릴까요? 3cm를 잘라드릴까요? 말씀을 드렸더니 몇 cm 잘라달라 하시고 위쪽이 손질을 했는데 볼륨이 잘 안 살더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길이는 이미 충분히 탑 부분 쪽에 짧은 상태였기 때문에 프론트랑 제가 질감 처리만 이렇게 해드리고 그 디자인 아웃라인을 그 고객님 얼굴형과 손질하기 쉽게끔 커트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다행인데 일단 뭐 그거는 저 앞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집에서 손질해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고 제가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제 결혼식 머리 이렇게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결혼식 머리가 결혼식 머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모발의 손상도는 최소화시키면서 펌이랑 염색을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펌과 염색을 동시에 하면은 일단 원리도 다르고 해서 펌이 빨리 풀린다거나 염색이 빨리 빠진다는 이 두 가지 에러 사항 중에서 순서를 정했을 때 100% 만족할 수는 없고 한 가지씩의 에러 사항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펌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모발 끝 색상이 퇴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펌이 풀리게 되는 것은 모발의 그 pH와 모발의 그 손상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성 펌제나 산성 샴푸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 시술로 인해서 모발이 알칼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발이 거칠어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 펌제나 산성 샴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모발의 등전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클리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pH와 이 모발의 변화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화학적인 시술을 하고 나서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염색을 하고 나면은 물이 빠진다, 색깔이 퇴색이 된다, 모발이 처음에 염색을 한 첫날과 일주일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발이 건조해진다든지 푸석거린다든지 아니면 드라이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모발을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모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왜 모발 케어를 해야 되는지, 왜 모발 케어를 고객님께 비용을 받고 해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추천을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상대방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추천해서 고객이 모발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비용을 주고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발의 8가지 기능과 클리닉 접근 방법,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두피 모발 관리하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그 다음 내용들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8가지 기능에는 윤기, 탄력, 보호, 접착, 강도, 수분, 율동, 힘, 이 8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도 클리닉과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되죠, 여러분들? 자, 윤기는 모발 표면의 매끄러움이고 윤기가 좋으면 빛을 잘 반사해서 반짝인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업 시간에 클리닉을 했잖아요. 자, 모발에 시카 성분, 재생복구 기능, 리페어 성분이 들어있는 클리닉 젤을 우리가 도포해서 시간을 방치하게 되면은 모발 속에 인위적으로 단백질들이 꽉꽉 채워져서 겉에 코팅까지 되기 때문에 큐티클까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 모발 표면이 매끄럽다라는 것을 일단 촉감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헹구고 나와서 우리가 드라이 했을 때 모발에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거린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기 때문에 이 윤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탄력 부분은요, 그 다음 시간에 5주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